자, 정권마다 최 씨가 찔러봤지만 뭐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오늘 아침 세계일보가 보도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어느 시점에 누굴 조사했다는 거죠? 80년대, 90년대 최 씨 일가가 부동산 매매 기록만 남아있는 게 한 30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임선희 씨죠. 최순실 씨의 어머니와 최순실 정윤회 간의 거래 관계에 관해서 97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강남에 이제 역삼동에 단독주택이 16억 원 가량이 임선희 씨 명의로 있었는데 최태민 씨의 부인이죠. 최태민 씨의 부인이고 다섯 최순실 번째 씨의 어머니죠. 네. 근데 이거를 한 9억 6천만 원 가량에 매입을 했다가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에게 지분을 이전을 합니다. 이게 마치 판 것처럼 지분을 이전을 합니다. 매매가 있던 것처럼. 형식을 취했다.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언제 시점이냐면 네. 혼인신고하기 전이에요, 두 사람이.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윤회 씨한테 매매를 한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나중에 최순실 씨에게 넘겨주면 부부간에는 이게 네.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상당 일정액을 넘어갈 때까지.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증여를 한 걸로 봤고 사실상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게 아니다. 매매를 취했지만 형식뿐이고 이거는 증여한 것이라고 봐서 증여세 4억 원 가량을 부과했다는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밝았던 거군요. 뭐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것들이 한 30건 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30건이요. 자, 어쨌건 이런 것이 하나 적발이 됐는데, 뭐 세금도 많이 매겼는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소송도 내고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저게 이제 최순실 씨나 임선희 씨가 주장을 하기로는 이전에 그때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금융실명제도 없었고 뭐 차명계좌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특수관계라서 과세를 한 게 잘못된 거다. 그냥 이름만 빌려 썼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피하기 위해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뭐 그때 당시 관계에 있었던 사무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요. YS 5년 차인 1997년입니다. 아주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무려 60쪽짜리 분량의 보고서가 나온다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했길래 60쪽이나 나오죠? 이런 두툼한 서류가 나오려면 아주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것은 이제 국가기록원의 비공개 문서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이 뭐 30건 넘는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당시가 또 워낙에 부동산 뭐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세청에서 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 문제는 이게 20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지금 네. 국가기록원 문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의 내용까지는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YS 때 조사를 했고 DJ 때 문서로 만든 것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에 와서 한 30년간은 공개가 안 되는 것도 다 처리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햇빛을 보는 것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군요. 예, 뭐 통상 정부기관이 보고서 작성하면 한 네. 10년 정도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뭐 이전되는 건 맞는데 네. 저 2014년 저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 1월에 네. 문제 그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때 보고가 되고 그렇죠.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물론 언론에 보도된 건 2014년 1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정윤회 문건 만들어져서 정윤회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윤회 씨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청와대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 관련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전두환 정부 때건 노태우 정부 때건 계속 뭔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 일가에 관련된 것을 조치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YSDJ까지 넘어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대체로 증여세 탈루 이런 건 찾았지만 자금의 원천이 어디냐? 그걸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DJ 때도 실패했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도 파악에 실패했다는 것 결국 기록으로 남아있군요. 저거를 캐야 되죠. 저걸 캐야 돼서 저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걸 특검이 요청해서 어떻게 그때 뭐 단칸방에 5식구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강남 부자가 됐는지를 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증여가 또 있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캐가지고 저는 저걸 이제 아마 저 공소시효가 끝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걸 아마 좀 처리해야 국민들이 좀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국가기록원에 넘어간 것,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 30년에 묶였던 봉인을 뜯을 수가 있거든요.
관할 고등법원장의 동의가 있어도 뜯을 수 있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국가 기록원에 세무조사 기록 60쪽 분량이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3시에 시작된 여야 특조위원들의 최순실 면접 접견 오후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아예 오늘은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종료됐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